네, 이번 시간에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ID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S는 방화벽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는데요. 어, 앞서 배운 방화벽은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악의적인 공격이라든가 불법적인 IP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침입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러링된 트래픽만을 분석을 해서 해킹 시도를 탐지하는 역할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탐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 오용 탐지 모델과 비정상 탐지 모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오용 탐지 모델은 부정행위 패턴을 기반으로 패턴의 일치성을 검사하여 부정행위를 탐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고들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패턴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해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공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공격 방법을 능동적으로 탐지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오용 탐지 방법에는 상태 전이 분석과 패턴 매칭 방식들이 주로 이용되는데요. 네, 상태 전이 분석은 정상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오용으로 판단해서 부정행위로 탐지하는 거고요. 패턴 매칭 방식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고들을 패턴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와 유사한 공격이 들어오면 부정행위로 탐지하는 그런 방식이 패턴 매칭 방식입니다. 자, 비정상 탐지 모델은 정상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벗어나는 아주 특이한 행동,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거라든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비정상 행위로 보고 탐지를 하는 모델이고요. 정상 행위 프로파일 내에서 침입 행위가 포함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 행위만을 찾아내다 보니까 그러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행동 프로파일에 대한 재학습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IDS를 구성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ID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감시해서 침입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베이스 IDS는 네트워크에 지나가는 패킷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의 어떤 그 감시 모드를 무차별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상태 기반 패킷 검사와 무상태 기반 패킷 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태 기반 패킷 검사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탐지 패킷의 흐름을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그러한 검사가 상태 기반 패킷 검사고요. 무상태 기반 패킷 검사는 여기서 흘러다니는 모든 패킷을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해서 침입을 검사하는 검사가 무상태 기반 패킷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현재 이 IDS가 라우트 밑에 있는 요 위치에 위치한다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모든 패킷을 다 검사할 수 있겠죠. 만약에 IDS가 이 위치에 연결되었다 라고 하면 이 DMZ 구간에는 보통 우리가 그 메일 서버라든가 뭐 웹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하는 어떤 패킷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스위치 밑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면 내부망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검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 네트워크의 어느 위치에 IDS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가지 영역별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스트 기반의 IDS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IDS와 달리 호스트 기반의 IDS는 공격 대상이 되는 호스트에 직접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를 해서 이 시스템 OS의 감사자료나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를 이용해서 공격을 판단하는 IDS입니다. 장점은 네트워크 기반의 IDS가 탐지하지 못하는 트로이 목마 공격이나 로컬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점은 개별 호스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그 호스트에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S 모듈이 깔리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어떤 그 취약점을 좀 가중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침입 방지 시스템 I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PS는 앞서 배운 방화벽과 IDS의 장점을 결합시킨 실시간 방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화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IPS를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IPS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직접 관여해 유입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 분석, 이 부분이 IDS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해킹 시도로 정의된 패킷의 내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 이게 방화벽의 역할입니다. 밑에 아래 그림을 보면 현재 이런 패킷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IPS가 이 패킷에 대해서 1차적인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하면 파이어월이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미 현재 알려진 해킹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 IDS가 관여하기도 전에 먼저 파이어월의 어떤 명단이 있겠죠. 이 파이어월에서 1차적으로 차단을 먼저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IPS는 아주 좀 지능적이고 능동적인 보안 장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PS를 적용 영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먼저 네트워크 베이스 IPS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IPS를 우리는 NIPS라고 부릅니다. 이 NIPS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 경계 지점에 인라인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네트워크의 라인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듯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서 지나가는 모든 패킷을 이 IPS를 거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접속 트래픽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공격 시도와 유해 트래픽을 차단을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IPS라고 부르면 일반적으로 이 네트워크 기반의 IPS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스트 기반의 IPS입니다. HIPS라고 부르고요. 각 호스트에 IPS 모듈이 설치를 해서 그 시스템의 오남용이나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를 탐지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시스템 레벨에서 위협이나 공격 차단의 신뢰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시스템 레벨에서의 위협은 네트워크 기반의 IPS에서는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이나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좀 큰 규모의 시스템 환경 이런 곳에는 이런 서버라든가 이런 단말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각 서버에 모듈을 깐다는 것은 그 호스트에도 부하를 주지만 그렇게 많은 호스트에 많은 모듈을 깔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영이나 관리의 편의성에서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IPS를 제품 유형별 특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월 기반의 IPS, IDS 기반의 IPS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앞서 IPS는 파이어월과 IDS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파이어월 기반의 IPS는 이 파이어월 보안 기능이 더욱더 개선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능동적 탐지 방어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접근 통제 및 보안 정책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IDS 기반의 IPS는 IDS 탐지 기능이 뛰어난 기능에 차단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DS 보안 기능이 개선되었고 마찬가지로 능동적 탐지 및 방어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IDS 보안 기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다양한 탐지 기법, 또 시그니처 DB라든가 IDS 솔루션에 축적된 노하우가 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위치 기반의 IPS입니다. 요즘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보안 장비를 여러 개 설치했을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스위치에 복합시킨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UTM이라고 부르는 그런 보안 장비가 스위치 기반의 IP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4계층, 7계층 스위치에 능동적 탐지 방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수행됩니다. 스위치에다가 IPS, IDS 모듈과 안티바이러스, QoS 이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한계로 제공되는 시그니처가 제한된다든가 세션 기반의 지능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흔히 우리가 윕스라고 부르는데요. 인가되지 않은 무선 단말기 접속을 차단한다든가 또 무선 단말기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 윕스는 필수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상사설망이라고 불리는 VP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PN은 우리 퍼블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라는 것은 흔히 공중망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터넷망을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지금 누구나 다 사용을 하는 공중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조직에서 에서만 사용을 하는 일반적으로 전용망의
흔히 전용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망에서 정용망을 구성하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용선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망은 거의 무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은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망을 구성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보면요. 회사에 그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다고 보면 이전 같으면 여기에 고가의 전용선을 깔아놓고 회사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망에다가 이렇게 VPN을 연결해서 마치 전용선이 깔린 것처럼 서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게 바로 VPN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에서 회사 조직의 일원이 이렇게 출장을 갔을 경우에 직원이 마치 이 출장 간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터널링을 연결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VPN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VPN은 터널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터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널링이라는 것은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를 터널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한마디로 캡슐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캡슐화라는 걸 하는 것을 우리는 Encapsulating Protocol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레이어 2 터널링입니다. 이 터널링은 터널의 종단에서만 인정이 제공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터널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패킷 단위에서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패킷을 가로채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L2F라고 해서 레이어 2 포워딩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시스코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도메인과 사용자 아이디로 VPN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PPTF는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MS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전화망을 이용해서 터널링을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다음은 L2TP입니다. L2TP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2 계층에서 동작하는 터널링 프로토콜인데요. 앞서 배운 PPTP와 L2F의 장점을 통합하여 제안된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가 리모트 다이얼업 유저, 리모트에서 전화망으로 통해서 터널링을 맺어서 사설망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계청, 즉 이계청 데이터 링크 계청의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청 이상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징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레이어 2 프로토콜은 단순한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압축과 암호화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레이어 3 프로토콜은 확장성, 보안성, 신뢰성, 보안의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프로토콜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확장성, 신뢰성, 보안성에 대한 고려가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레이어 3는 개발하기가 복잡하다. 즉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여기 앞서 배운 우리 PPTF나 L2TP 이런 것들이 이계청의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IPsec이라든가 SSL 이런 것들이 레이어 3 이상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입니다. 보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L2 프로토콜은 좀 비표준화 되었고 자체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L3는 각종 인정, 암호화, 표준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PPP, L2는 PPP 기술을 활용합니다. PPP라는 것은 우리가 다이얼업, P2P, 포인트 투 포인트 기술이라고 하고요. L3는 다중 서비스, 어떤 좀 단계가 계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VPN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VPN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IPsec과 SSL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IPsec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크게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송 모드 IPsec VPN은 종당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트북에서 원격지에 있는 노트북에서 회사 안에 있는 서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때 이런 전송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전송 모드는 IP 헤드를 제외한 페이로드를 암호화합니다. 이 IP 헤드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정보를 가지고 전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P 헤드를 제외한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만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 분석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보안 외에 출발지 도착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QoS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터널 모드입니다. 터널 모드는 IP 헤드를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본사와 지사가 있다. 그럼 이 터널을 연결하죠. 이 터널 연결해서 이 안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IP 헤더를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여러 호스트에 대해서는 같은 터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버가 여러 대가 있고 여기도 서버가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서버와 이 모든 서버가 하나의 터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트래픽 분석에 대해서 분석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설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링이 연결되고 나면 여기 있는 네트워크는 전체가 하나의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IP 주소는 NA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사설 IP를 가지고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그 헤더의 특징을 보면 VPN IPsec VPN의 헤더는 AH와 ESP로 나눠지는데요. AH는 무결성을 담당합니다. 내용을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ESP는 기밀성이나 무결성을 함께 같이 보호를 합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캡처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SSL VP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sec VPN에 비해서 설치 및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 SSL VPN은 단말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웹서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때 웹브라우저에 들어가 있는 SSL 모듈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가 IPsec VPN에 비해서는 훨씬 절감된다 이렇게 편리하고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안전한 통신 채널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우리 PC에 관리가 있는 웹 브라우저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 서버는 웹 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암호화와 인정을 통해서 송수신 경로의 안전성을 보완한다. 데이터를 암호화 인정 이런 것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SSL 소켓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송수신경로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PKI의 공개 키, 개인 키를 이용한 웹사이트 통신 보안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민감한 보안이 생명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이런 PKI의 공개키, 개인키를 이용한 통신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IPsec VPN과 SSL VPN을 구분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 측면에서는 IPsec VPN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와 지사 간에 이런 터널을 뚫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송수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단말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정교한 접근 제어는 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SSL VPN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이런 모듈,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의 어떤 버전으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정교하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sec VPN은 3계층, TCP/IP의 계층의 3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SSL VPN은 5계층에 해당이 된다. 자, IPsec VPN은 우리가 아까 전송 모듈로 접속할 때는 단말기에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하려면 이 단말기에 별도의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VPN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SSL VPN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 자체에서 그런 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우리가 SSL VP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암호화 프로토콜은 여기 나오는 모든 암호화 프로토콜이 다 IPsec이나 SSL이나 구현이 가능하다. 자, 적합성에는 사이트 투 사이트, 아까 같이 본사와 지사 간 연결하는 사이트 투 사이트가 적합하고요. SSL VPN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투 리모트죠. 각각 단위 단말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에 접근을 해서 터널링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점으로는 단대단 보안 기능, 말 그대로 본사와 지사 간의 터널링, 단대단 보안 기능이 가능하고 종단의 부하가 전혀 없습니다. 터널만 한번 뚫어 놓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하가 전혀 없죠. 그러나 SSL VPN은 장점은 접속과 관리의 편리성이 있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의 모두 인정.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하는데 어떤 인정받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여러 가지 인정 업무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접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보호 시스템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많은 정보보호 시스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스템 뿐만 아니고 또 많은 확장된 또 여러 분야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정보보호 전문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